어둠이 깊게 깔린 육군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 희미한 불빛 아래 이등병이 지우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그늘진 얼굴. 오늘도 혼자 치사장 청소를 싹 끝내고 왔는데 생활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대화가 뚝 끊겨버렸어요.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리면 모를까?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저 지훈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어요. 오늘 저녁 맛있었냐? 누군가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지훈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의 존재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죠. 입대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부대 전체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이등병. 지훈이는 자기 침상의 사물함을 조용히 열었어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과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 하지만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지훈이가 이렇게 왕따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정식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전 지훈이는 선임병들이 PX 물건들을 몰래 빼돌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게다가 서류에는 멀쩡히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초 근무를 자기들끼리 바꿔치기 하는 현장도 목격했죠. 고민 끝에 지훈이는 생활관 분대장이 아니라 중대장에게 곧바로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은근히 그를 고자질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선임병들의 눈초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간부들마저 그를 성가신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훈이는 부대의 모든 꾸준히를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야, 이지훈. 오늘 화장실 청소 네가 해라. 지훈아. 오늘 치사장 마감 좀 부탁한다. 이지훈. 너 오늘 불침번 당첨. 가장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일들이 전부 지훈이에게 폭탄처럼 쏟아졌죠. 하지만 지훈이는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걸레가, 등에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죠. 다른 병사들이 PX에 모여 웃고 떠드는 휴식 시간에도 지훈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지훈이는 수첩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나만 버티면 돼. 침상에 누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원칙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이곳 군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만 지훈이는 자신의 신념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찾아온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을 그저 묵묵히 삼킬 뿐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는 그저 고충병사 한 명 발생. 딱 이 한 줄짜리 보고만 띡 올라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 짧은 보고서가 머지않아 군단장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군단 본부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별 3개를 단 군단장. 이강철이 월간 보고서를 꼼꼼히 넘기는 동안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이강철 군단장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원칙주의자 지휘관이었거든요. 군기강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사단 내 고충 병사 현황 보고는 확인했는데 이강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보고서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봤어요.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린 걸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병사, 이지훈이라고. 무슨 상황인지 세부 내용이 전혀 없군. 참모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단 보고에 따르면 단순부대 부적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이강철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깊어졌어요. 다음 주 해당 사단 시찰은 내가 직접 가겠네. 바로 일정 잡도록. 갑작스러운 결정에 참모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순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이강철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앳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지훈아. 이강철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부대 일에 치여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아들과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죠. 아들이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전화 한 통으로 남자답게 잘하고 와라. 짧은 격려를 건넨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었죠. 한편
지훈이가 있는 부대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친 중대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공지했어요. 모두 주목. 다음 주 화요일 군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직접 시찰하신다. 모든 장병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쓸고 닦, 간부들은 서류를 다시 점검하며 야단법석이었죠.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아무런 특별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명인간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청소만 할 뿐이었어요. 시찰 전날 밤, 생활관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소곤소곤 오갔어요. 야, 분단장이 직접 온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정기 점검이겠지. 뭘 그렇게 쫄아. 말은 그렇게 해도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침상에 가만히 누워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죠. 왠지 모르게 이상한 예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른 날이 될까? 지훈이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사들은 칼같이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에 정렬했죠. 지훈이도 그 대열의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혹시나 작은 흠이라도 보일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체 차렷 검은 차량이 멈추고 군단장 이강철이 내리는 순간 부대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위험에 모든 병사들은 숨소리마저 죽였죠. 이강철은 천천히 사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충성! 부대장의 우렁찬 경례를 받은 이강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이강철이 병사들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 명씩 살펴보던 그는 마침내 지훈이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지훈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철의 눈에도 짧은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전채훈 씨는 생략하겠네. 부대 시설과 각종 기록을 확인하러 왔으니 안내하게. 이강철의 냉정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단 한마디도 직접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숨막히는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강철은 부대 구석구석을 정말 샅샅이 훑었어요. 특히 생활관과 PX, 그리고 보초근무 일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죠.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해서 아무도 그 속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찰이 마무리되었어요. 이강철은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만 남겨진 공간에서 이강철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져 놓았어요. 이 부대, 문제가 좀 있더군. 그 서늘한 목소리에 모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강철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PX 물자 유출, 보초 근무 허위 기록,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즉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미 한 병사가 정식으로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보고는 어떻게 처리했지?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철이 다시 물었어요. 이등병 이지훈, 이 병사의 보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병사는 평소 부대 생활에 불만이 많은 문제 병사입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 상담을 권했으나. 됐네. 이강철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부터 군단 감찰반이 이 부대에 상주하며 전면 조사에 들어갈 걸세. 모든 CCTV, 근무 기록, 물자 관리 대장,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도록 간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지훈 이등병은 내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지. 비공식적으로 회의실을 나선 이강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야간 초소 근무 명단 확인해보게. 참모가 잠시 후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이지훈 이등병이 3번 초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독 근무입니다. 이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이 짙게 내린 부대. 그는 홀로 3번 초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3번 초소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진 이곳에 지훈이는 홀로 서 있었어요. 쌀쌀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는 가운데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긴장하며 총을 고쳐 잡았죠. 누구십니까? 암구호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다름 아닌 군단장이 강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숨이 턱 막혔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야간 초소 근무 중 이상 무이병. 이지훈 이강철은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초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한참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군단장과 이등병일 뿐이었어요. 왜? 말 안 했나? 이강철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강철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들의 그 짧은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인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이강철은 철조망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보고한 내용 모두 사실이더구나. 내일부터 감찰반이 정식 조사에 들어갈 거다. 지훈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군단장님,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특별 대우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강철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곳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거다. 비겁했던 건 네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이 시스템이었어. 이강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지훈이는 물병을 받아들고 홀로 추운 초소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자신을 기억해준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근무 끝나고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 이강철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훈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지훈이의 수첩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찬문장이 적혔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으로 군인 대 군인으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단 감찰반이 대거 투입되어 각종 서류와 CCTV를 확보했고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이 시작되었죠. 지훈이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이지훈, 그거 진짜냐? 네가 보고한 것 때문에 감찰반 떴다는 거.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그냥 내가 봤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이를 고자질쟁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찰 조사를 통해 선임병들의 물품 유출과 근무 태만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강철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며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강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감찰반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간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부대장은 연신땀을 훔쳤습니다. 지난 2달간 물자 유출, 근무 기록 조작, 그리고 각종 가혹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철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더 심각한 건 이 문제를 용기 내어 지적한 병사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강철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지훈이가 늘 혼자 식당 청소를 하는 모습, 홀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밤마다 가장 힘든 초소 근무를 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겁했던 건 그의 옳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침묵했던 바로 우리들이었죠. 간부들 사이에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이 부대는 바뀔 겁니다. 관련 간부 3명과 선임병 5명은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강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대열 속에 지훈이의 모습도 보였죠.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달리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 부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떤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부조리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병사 직통 보고제를 도입하고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강철 군단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장병들을 마주했어요. 그의 시선은 가끔 지훈에게 향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비겁한 겁니다. 이강철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앞으로 이 부대는 옳다고 믿는 것에 침묵하지 않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병사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 누군가 지훈이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했다. 지훈아, 네가 옳았어. 진짜 용기 있었. 짧은 말들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지훈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이강철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대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가혹행위를 저지른 병사와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고충 처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죠. 무엇보다 병사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을 거치지 않고 군단에 직접 고충을 보고할 수 있는 병사 직통 보고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를 바라보는 부대원들의 시선이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자질쟁이나 문제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용기 있게 말해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병사들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생활관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활기찬 대화가 오갔어요. 일주일 후 이강철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결국 시스템이 사람을 만듭니다. 옳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스템을 반드시 지켜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철이 떠난 후에도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부대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고 간부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병사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이의 부대 내 위치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부대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지훈이는 부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지훈이는 부대장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지훈 이병, 자네 상담 결과지를 봤는데 군 생활 적응도가 아주 좋아졌더군. 부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본부 중대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야. 자네의 성실함과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지훈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행정병은 많은 병사들이 선호하는 소위 꿀보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지훈이의 표정은 진지해졌습니다. 부대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지금 제 보직에 만족합니다. 저 혼자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모든 병사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자네 꼭 아버지를 닮았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말이야. 지훈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부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군단장님이 자네 아버지라는 사실 알고 있네? 하지만 그분께서 자네를 특별히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럴 생각은 없어. 이건 특혜가 아니라 자네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내리는 결정일 뿐이야. 지훈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대장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제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다시 말해주게. 부대장실을 나온 지훈이는 후련한 마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동기들이 한창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땀 흘려야 한다는 생각에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행정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초소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는 제 신념대로 군 생활하겠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내 아들. 자랑스럽. 짧은 문자였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해졌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지훈이의 전역을 2달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하는 부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병사 직통 보고제는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른 사단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었고 지훈이가 있는 부대는 군 전체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군단본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ROTC, 즉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지훈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이 군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바꿔보고 그날 밤 지훈이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ROTC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지훈이는 또다시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들어서자 부대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지훈 병장,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불렀네. 지훈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네의 ROTC 지원 서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간부들도 모두 따뜻한 미소로 박수를 쳐주었어요. 이 순간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자네에게 배울 점이 더 많았. 바로 그때 부대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놀란 눈으로 문 앞에 선 인물을 바라보았어요. 군복을 차려입은 이강철 군단장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죠. 다들 편히 있게. 이강철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훈 앞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지훈 병장의 전역을 앞두고 내가 직접 격려해 주러 왔네? 이강철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부대장과 간부들은 조용히 눈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넓은 방 안에는 지훈과 이강철 둘만 남았습니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 전역하는데 아버지가 안아볼 수 있나? 처음으로 이강철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훈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이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어요. ROTC 합격. 축하한다. 너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군인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자신의 신념으로 길을 걸어가는 네가 나는 자랑스럽. 하지만 네가 정말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군대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집에 계신 어머니의 안부까지.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군단장과 병사의 대화가 아니라 세상 가장 든든한 아버지와 아들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이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가보겠. 저녁에 있을 저녁식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니 거기서 다시 보세. 지훈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강철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한 걸음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지훈이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의 넓은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 내 아들. 짧지만 깊은 포옹을 나눈 두 사람은 다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강철이 떠난 뒤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부대 연병장에는 전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북적였어요. 지훈의 어머니도 와 있었고 귀빈석 맨 앞자리에는 군단장 이강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식 연설에서 부대장은 특별히 지훈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지훈 병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전역증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전역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이강철은 지훈과 어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부대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오붓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군생활 동안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엄마는 정말 몰랐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는걸요. 이강철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ROTC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지? 이강철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에 이강철과 어머니는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장교가 되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제 손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강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를 이제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강철의 눈에 뜨거운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래,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지만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네가 이어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럽. 지훈아?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안타까워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부대 앞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지우는 군복을 벗고 편한 사복을 입었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상이 느껴졌어요. 아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ROTC 과정을 잘 마치고 장교가 되면 최전방 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고 싶어요.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강철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오랜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바꾸고 싶었지만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거다. 하지만 네가 시작한 그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의 대화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자 이강철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았던 계급장이다. 이제 네가 가지렴. 지훈이는 감동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중하게 상자를 받아들고 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 순간 조금씩 치유되는 것만 같았어요.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이강철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긴 지훈이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엄격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군복 입은 모습으로 보자.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생 선배이자 선배 장교로서 아주 엄격하게 대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이강철의 농담 섞인 말에 지훈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군인과 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한 신문사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병사 직통 보고제, 정군으로 확대 시행. 한 용감한 병사의 목소리가 시작한 나비 효과.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모범 사례로 이지훈이라는 한 병장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었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의 병사. 그의 용기가 대한민국 국군을 바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ROTC 후보생 단복을 입은 지훈은 그 기사를 조심스럽게 오려 자신의 수첩 첫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지만 힘있는 한마디를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다.